오늘은 빅히트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빅히트 상장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렇죠. 이름처럼 공모 청약도 빅히트를 했다. 뭐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정말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간 빅히트를 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고평가 논란도 있어요.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BTS인데 좀 다이너마이트처럼 주가가 좀 폭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상당히 좀 상반된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BTS 뭐 관련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월드스타 그래도 월드스타잖아요.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되는데 15일 날 하게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상장 실적을 좀 봤더니 나쁘지 않은 정도예요. 증거금은 58조 4천억입니다. 그럼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약간 못 미치거든요. 그렇지만 그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죠.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 할머니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 BTS에 몰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못 봤죠. 1억이면 2주 정도밖에 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지난번에 뭐 카카오 게임즈를 투자를 했는데 별 재미를 못 봤대요. 이번에는 연끌해서 모든 돈을 뭐 몇십억을 뭐 그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많은 물량은 배정은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뭐 기대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빅히트가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살펴보면 일단 빅히트는 이번에 공모한 결과 보면 한 4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엔터 3사를 합친 것보다 뭐 합친 것에 한 60%에 해당하는 그런 큰 공룡 엔터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로 인해서 뭐 얼마만큼 돈을 버냐? 근데 방시혁 대표는 한 1조 6천억 정도. 세계 주식 순위로 보면 14위입니다. BTS는 무려 이제 한 100억 가까이 92억 정도로 벌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고 회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뭐 흐름은 좋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청약 경쟁률로 보면 한 607대 1 정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공모 현황은 나쁘지는 않지만 이 공모 현황이 많이 부풀려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최근에 IPO 기업들이 있죠. 이 3사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 일단 청약 증거금은 이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근데 SK 바이오팜 때는 31조였는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는 58조가 넘어섰죠. 이 부분은 첫 번째 따 상상상까지 갔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많이 몰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금은 많이 몰렸는데 청약 경쟁률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는 1,500대 1 정도, 근데 빅히트는 한 607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번에 봤더니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좀 빠지더라. 그래서 좀 약간 좀 꺼려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공모가는 대부분 뭐 SK 바이오팜 5만 원대,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는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빅히트는 왜 이렇게 높으냐? 빅히트는 월드스타잖아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또 여기에는 약간의 꽁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PO 청약은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됐는데 만약에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 과연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처럼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지금 약간씩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상장일 보면 SK 바이오팜은 따 상상상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더블 나오고 상한가 2번 쳤고 근데 빅히트는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가? 최소한 따상으로라도 나와주면 내가 130%의 수익률은 챙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따상이 가능하면 뭐 35만 1,000원이니까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빅히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따상이 되면 시총도 엄청 올라가요. 시총도 12조 5천억으로 해서
코스피 20위에 단숨에 올라서거든요. 그러니까 빅히트가 상당히 뭐 궁금도 하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체킹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네. 약간 좀 고평가 논란이 있어요. 근데 고평가 논란이라는 게 뭐 조금 이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음이 화학 비율도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내가 굳이 뭐 1년 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1개월 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더니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보니까 좀 밀려. 그러니까 모르겠다. 남들 팔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보자 해서 약간 매물을 좀 던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상한가를 못 가게 되면 이제 좀 매물이 좀 급격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이따 조금 후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히트 주가 향방에 대해서 굉장히 업계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이 빅히트 주가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 증권가에서는 빅히트의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16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편차도 크죠. 거의 뭐 더블 이상 되니까. 근데 일단 분명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아미들은 싫어할 말인데, 근데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번 상장할 때 보면 약간 좀 적정 주가는 상당히 좀 높게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저도 이렇게 좀 넥타이라고 양복을 차려입고 또 오늘은 이제 빅히트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파란색의 또 와이셔츠를 입고 왔다는 이야기죠. 우리 앵커님께서도 약간 좀 단아하게 예쁘게 또 나왔죠. 자, 이렇게 항상 사람들은 자신을 항상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빅히트도 자신의 몸값을 한껏 부풀려서 짠 하고 나타나야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걸 투자하는 투자자들, 잘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괜찮지만 이걸 잘 모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모가를 이제 산정을 하는데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보면 동종 기업이나 뭐 또 이런 기업들과 이제 상대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상대 평가를 하는데 방법은 이제 한 몇 가지로 나눠요. 뭐 PER로 하기도 하고 PBR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EV 에비타로 이제 적정 주가를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빅히트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월드스타지 않냐? 지금 돈도 많이 모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성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EV 에비타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 저 상장할 때 보면 이 적정 주가를 42.3 EV 에비타를 42.36배 정도를 줘서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책정할 때 SM은 빼고 네이버 카카오는 넣었다는 이야기죠. 약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는 들어가 있죠. 그런데 SM은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SM이 왜 빠졌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SM이 시총이 지금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3천억대요. 적은 건 넣고 많은 건 뺐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걸 넣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모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했어요. 구실을 찾는 게 이건 불성실 법인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적정하게 뭐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법상으로 보면 불성실 법인을 뺀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너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관사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너와 주관사가 이거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빼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적정 주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재정립을 한번 해보면 현재 JIP나 YG엔터, YG 플러스, 네이버 카카오를 넣었어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이쪽 음원 쪽에서 보면 네. 약간 그 파이가 좀 적거든요. 아주 뭐 크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뭐 EV 에비타가 높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집어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더 뭐 공고 상정을 위해서 좀 했던 그런 흔적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YG 플러스를 빼고 SM 엔터테인을 집어넣게 되면 적정 주가는 한 13만 1,500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통 15%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지면 11만 2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좀
영향이 좀 적지 않냐. 그러니 그쪽도 빼서 엔터산삼만 집어넣자. 이렇게 되면 적정 주가는 한 11만 5천 원 정도 되고 약 한 9만 8천 원 정도 할인된 공모가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약간 고평가되어 있으니 지금 많이 BTS의 가치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뭐 16만 원을 넘기기 어렵지 않냐 해서 증권사에서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 속에서 과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 네. 좋아. 고평가는 맞아. 그러면 고평가 됐다는 인식에 일부에서는 팔고 싶겠죠. 야, 일부에서는 아니야. 아미들은 더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기타 BTS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일단 주식은 수급의 논리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기존의 최근에 IPO 대여들을 살펴보면 SK바이오팜은 81%랬단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급등이 나왔고 또 코스피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편입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이게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지나고 이제 카카오게임즈로 왔는데 카카오게임즈는 58.6%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야, 낮아졌으니까 혹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어 해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고 이번에 이 빅히트는 5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카카오게임즈하고는 큰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낮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 팔 수 있는 자반적 락업 물량이 거의 절반 정도 돼요. 49.4% 정도 되니까 한 달 후 정도 되면 아마 기간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장해서 연속 상한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순간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한번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달 후에 또 자발적인 락업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뭐 내가 뭐 몇십억 넣어서 이번에 한번 올라가면 팔겠다 이런 분들은 네.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아침에 살 수도 없이 상한가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나 보면 살 수도 없이 점상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막 상한가 근처에서 동시효과 때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출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딱 봐서 바로 시초가부터 점상한가로 들어가느냐 이거면 오케이 홀딩해도 돼요. 한 번 정도 내일 파면 되니까 그 다음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주는 그런 움직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기준으로 보면 SK바이오팜은 3일, 카카오게임즈는 2일. 최소한 1일이라도 되면 따상이 되니까 뭐 그 정도만 해도 여기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만족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일단 매물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만약 따상을 기대를 했다면 좀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에 열광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미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송관종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명예 아미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방탄소년단 노래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어제 하루만 아미가 되어서 이제 제가 또 다이너마이트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참 좋아할 만하게 만들어 놨어요. 남성인 저로서는 약간 좀 시기도 나더라고요. 아, 너무 잘생겼고 너무 또 좋아할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어쨌든 음악 자체도 좋고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예요. 방금처럼 뭐 적정 주가 산출하는 부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지났기 때문에 뭐 논외로 하고. 그럼 이제 BTS 매출 의존도가 높지 않냐? 그러면 만약에 군에 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되지 않냐. 근데 군에 갔다 와서 지금 빅뱅이나 동방신기 보면 이전의 매출 수준을 회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BT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번에 세븐틴이나 여자친구 같은 이런 그룹들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론칭을 하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BTS처럼 BTS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여자친구나 이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좀 방어를 좀 해줄 것이다 해서 지나치게 고평가됐던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빅히트가 가능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BTS 멤버들하고 우리가 연예인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것처럼 아미들이 BTS 멤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위버스라는 건데 여기에 670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오. 상당히 좀 많이 가입을 했죠. 자,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플랫폼 가치를 봐라. 정말 엄청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미엄을 빅히트는 25% 정도 부여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군대 문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병무청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해 봤지만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남자들은 불가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로 90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1억을 준다고 해도 군대 다시 가지 않겠다. 그리고 거의 한 반년 정도는 악몽을 꿨어요.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탱크부대 있을 때 이제 좀 다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악몽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렇게 안 되고 이번에 누구였죠? 그 예전에 우리나라 입국하지 못한 유승준. 네. 정말 불가하잖아요. 그것처럼 불가하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미들은 좀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공백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축소해서 운용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빅히트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음악 방식이 보면 네. 상당히 기존의 방식하고는 상당히 좀 차별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서사 형식으로 해서 이 음악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서사라는 게 특정한 그 사건을 이제 줄거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녹여내는 것을 이제 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악을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의 이제 화양연화를 기준으로 이제 좀 봐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캐릭터를 다 멤버마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석진은 교장한테 친구들의 비행을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국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태영은 또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몰입도가 상당히 크겠죠. 화양연화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러이러한 서사가 있었네. 이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서사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7 멤버들이 처음에 이제 학기 초에 이제 다 늦게 또 등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야, 봤더니 외진 곳이고 좋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아지트로 활용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여기서 같이 놀고 뭐 해가지고 이제 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이 남자들 친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같이 뭐 해수욕장도 가고 해변에 놀러도 가야 되겠죠. 놀러를 갔는데 그 다음에 놀러 갔다 와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석진이 이제 아버지 강요에 못 이겨서 교장한테 이제 고발을 하게 돼요. 이제 비리를.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윤기가 이제 퇴학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로 인해서 이제 친구들이 저놈 나쁜 놈 해가지고 이제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딱 와서 이제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했는데 이 석진이가 이제 모른 척을 한 거예요. 네. 이제 모른 척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불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MC님께서 왜 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불행이 나타나서 이 뭐 친구들이 안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진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 때문에 내가 모른 척을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구나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간을 되돌리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죽는 날 자기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졌는데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석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태영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아버지가 뭐 누나를 막 때리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자, 이런 자신의 내면을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시 다른 친구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영도 죽고 정국도 교통사고로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친구들 관계는 다 이제 소원하게 되고 다 친구들이 이제 컸을 거 아니에요. 학교 졸업하고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네. 뭐 저희 아들도 야, 너 이상은 누구냐 했더니 딱 한마디를 합니다. 예쁜 여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예쁜 여자친구들과 뭐 사랑을 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쁜 소녀들이 다들 어디로 사라지고 죽게 돼요. 석진의 여자친구도 불꽃 축제 날 서로 만나기로 이제 영화에서 보면 서로 막 신호등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달려오다가 여자친구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자,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억상실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야, 이 화양연화를 보면서 정말로 이 석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몰입을 하게 되고 그 죽은 소녀나 사라진 소녀들이 자신이고 이걸 사랑해주는 정국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BTS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BTS 하면은 뭐 아미 일건 연세 70, 80 되신 분들도 다 아실 거란 이야기죠. 근데 우리 MC님한테 질문 한번 해보면 스메랄도라는 꽃을 아십니까? 아, 아니요. 모르는데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걸 봤기 때문에. 근데 네. 오늘까지, 5년 전까지는 모르셨겠죠. 그쵸? 근데 이 스메랄도 꽃이 뭐냐면 요겁니다, 이거. 석진이 자기네 블로그에다 이렇게 딱 다른 말을 안 해놓고 이렇게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아미들은 생각을 하겠죠. 빅히트에서 뭐 이유 없이 이걸 하진 않았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찾아봤더니 조만간 오픈을 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 총판이 한국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다 이제 얼마 전에 그게 나타나는 거죠. 조만간 이제 이 오픈을 하게 된다. 근데 그 날짜가 네. BTS 이제 그 날짜하고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BTS 이 오픈 컴백 시점이 2019년 9월 8일인데 이거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이제 BTS가 이제 다시 이제 컴백을 했으니까 이제 그 뒤로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후속 앨범이 나오면 또 스메랄드가 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좀 재밌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8월 15일 날 석진이 꽃을 주문해요. 근데 주인은 봤더니 주문은 들어왔는데 이게 아무지도 만나지를 못했다. 우리가 보면 이 꽃 주문했던 걸 취소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까 8월 30일 날 화양연화에서 보면 석진 여자친구가 불꽃 축제 하는 날 교통사고로 죽죠. 근데 이 불꽃 축제 하는 날 교통사고로 치인 차가 뭐냐면 스메랄도 운반 차량이에요. 배송 차량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여자친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못 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꽃 주문을 취소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더 노트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더 노트를 모르죠. 그럼 이제 그 책을 사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번에 더 노트 2가 나왔죠. 그걸 또 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서사 형식의 음반 작업이 네. 이 투자자들을 덕후를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2차로 보면 더 노트를 사게 하고 또 캐릭터를 사게 하고 또 이번에 그 넷마블을 통해서 게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웹툰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팬덤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어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충분히 높은 가격을 줘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경제방송에서 막 기억상실 얘기 나오고 퇴학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TV 막 트신 분들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막 어떤 분께서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 함께하고 있거든요. 출발 비디오 여행이냐 이거 뭐 이런 반응도 있고 한데요. 이게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뭐 단순히 음반을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캐릭터 자체를 또 부여하고 세계관을 부여하면서 이거를 또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BTS가 더 인기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경정 대표님께서 우리 투자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세계관 얘기까지 또 재미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투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빅히트 청약 같은 경우는 1억 넣어도 2주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다른 쪽으로 눈을 또 돌리시는 게 관련주 뭐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이 빅히트 관련주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네. 국고추가 4부까지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다른 분들은 이제 여러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이 부분을 궁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드렸고, 고평가 논란가 아니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려워할 테니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분명히 딱 간단합니다. 일단 빅히트는 당일날 상한가를 못 들어가게 되면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기관의 락업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크게 좀 매수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다만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코스피 200으로 또 특례 상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첫날 보시고 한 14일 정도 되는 날 코스피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고, 코스피 200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때도 안 되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빅히트 관련주들은 보면 넷마블이나 DPC 뭐 이런 부분은 저점 매수는 가능한데 제한적인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분을 투자했다는 회사들도 보면 이미 지분을 회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SV 인베스트먼트는 40억 투자해서 100억을 회수를 했어요. 근데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이무메드가 어떤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할 필요는 없고, LB세미콘은 투자자들 관심에서 멀어졌을 거예요. 이미 지분을 회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이유로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뭐 양호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수혜주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M&A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별로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었죠. 그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합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대감에 오히려 지금 장애에서 놀고 있는 셀트리온 스킨케어 같은 이런 종목을 또 오히려 공략하시는 게 많고, 그다음에 뭐 키스나 또 초록뱅 같은 경우에는 뭐 움직임이 양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또 뭐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 진행을 하고 나서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끝까지 할까요? 네. 아, 지금 네. 송관정 대표님의 투자 전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 많으니까요.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좀 네네. 들어볼게요. 일단 미국은 다음 주 초에는 연방 대법원 지명자 청문회 때문에 약간 삐걱거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나 아니면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견조한 움직임은 나옵니다. 다만 하루 이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하시고, 우리 코스피는, 코스닥은 미증시와 연동되는 움직임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 지수 상승에 비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죠. 근데 지수가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전고점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개별주나 아니면 테마 쪽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을 보고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날짜별로 쭉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네. 13일 날은 아이폰이 공개가 됩니다. 5G가 장착이 되죠. 그러면 5G 움직임이 흐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수요일 날 삼성이 오픈소스 컨퍼런스를 열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 5G나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견조해질 수 있으니까 공통 분모인 5G는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요일 날 현대차가 글로벌 수소전기 트럭의 로드맵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좀 니콜라 악재도 있지만 최근에 전기차가 약간 좀 숨고르기가 나오죠. 이때 정부의 정책 기대감을 얻고 다시 한번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수소차는 좋은 움직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우리 국고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삭축기 구간이에요. 그 부분을 잘 아시고 수소차 보시고, 그다음에 김해 신공항 이번에 이제 건설하는데, 김해 신공항은 안 되고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약간 설왕설래예요. 그렇지만 수요일 날은 신공항 관련주도,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든 밀양 신공항 관련주든 이쪽을 전략을 잘 짜서 보시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 한송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대선도 다가오죠.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 그다음 저쪽 그 약진하고 있는 안철수 관련주를 잘 보시면 적절하게 테마에서는 승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